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 임대인한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절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1번,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호에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기의 차임액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그렇고요. 위조된 주민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불법 영업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했을 경우, 보상을 하면 임차인이 승낙을 한 거기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차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호에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건축하는데 나가셔야 되는데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택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죠.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8호에 보시면 임대인 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할 이 8번 경우가 대다수의 임대인분들이 지금 임차인분을 계약갱신 거절을 요구하는 사유로 쓰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실거주 할 거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9호에 보시면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2번,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겠죠.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자에게 목적주택 임대 시 손해배상액 산정,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이고요. 1번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번 보시면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전환율 4%를 적용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셔야 되고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를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2년분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이사 비용이라든가 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3번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비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4번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갱신거절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확대했습니다. 주민등록 열람을 해보시면 직접 들어와서 사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들어오셨는지 알 수 있겠고요. 확정일자 등 열람 범위도 확대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5번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3호항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 수선이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의 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6번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법인이 임대주택보호법에 따라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료 상한까지 가게 되면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임대료 상한 얼만큼 올려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제일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